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8537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텍셀 네트컴입니다. 2,105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텍셀 네트컴 오늘장 5.26% 오르면서 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텍셀네트컴은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원으로 주식 병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목표가와 대응 전략 함께 해주시죠. 일단은 꾸준히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주봉을 보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200원 선, 300원 선 정도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어차피 매매가 정지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액면 병합 전에 일단 매도를 한번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코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화인베스틸입니다. 화인베스틸 2,585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화인베스틸 오늘장 4.8% 오르면서 2,4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화인베스틸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오늘 있었습니다.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최근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네요. 화인베스틸 함께 진단해 주시죠. 일단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부진으로 계속 좀 빠졌던 회사죠. 이게 지금 조선업이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압출이라든지 압연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보면 계열사 회사가 이제 동일철강이고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중소형 형광 제품들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조선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같이 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철강 가격도 좀 올라간다 그러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이제 올라왔는데 약간 좀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서 반등을 좀 같이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000원 정도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래가 좀 적고 작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인베스틸 조선주와 함께 반등을 하면서 좀 바닥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단기적 대응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인데요. 이 종목은 30억 부자님이 게시판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옥션 21,400원에 매수하시면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은 2.26% 빠진 19,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연초에 상승세 보이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최근 횡보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았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생각 어떠신가요? 서울옥션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홍콩에서 크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단색화라는 것도 한번 유행을 시켰고요. 서울옥션이 이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영업이익,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거의 14년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년도에 한 50억 정도 벌던 회사가 지금 15년도에 한 150억 정도를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미리 좀 먼저 선반영을 해서 15년 이제 상반기에 거의 다 올라왔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주식은 약간 좀 선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주식이 좀 뭐 기업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생기면 좀 급하게 올리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유통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급하게 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결국엔 그 밸류를 그대로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 뭐 이번 2016년도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품을 단순히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을 뭐 프린팅도 이제 제한적으로 하죠. 뭐 한 작가가 잘 그린 그림이 원래 한 작품이 뭐 한 5억짜리, 뭐 3억짜리 이런 거면 개인들이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아까 30억 있으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0억 있으시면 하나 사셔도 괜찮겠지만 뭐 비싼 이제 뭐 몇 억짜리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사기 어려운 그런 대중들한테도 뭐 프린팅으로 뭐 한 100만 원이라든지 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정으로 이제 그 복제본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그런 수익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조금 많이 오른 건 약간 좀 오버페이스로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 25,000원 선 정도에서는 항상 맞을 수 있다. 24,500원 정도에서는 항상 그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1,000원대 사셨으면 좀 기다리시면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보면 저점은 그래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도 조금씩 박스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인 24,000원에서 24,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 추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 보셨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동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76,0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계십니다. LIG 넥스원 오늘장 0.85% 빠지면서 11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익 중에 있으신데요. 이 종목 방산주로 볼 수 있는데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사신 것 같아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꽤 보시고 계십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언제까지 좀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지금 13만 원대 한번 매도를 못 하셔 13만 원 갈 때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후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방산주들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뭐 먼저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LIG 넥스원은 꾸준히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주는 방산주의 특징상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기밀이 걸리면 바로 공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에 반영될 때 다시 또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테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IG 넥스원은 좀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미사일 관련된 것들 요즘에 뭐 말이 많죠. 예. 약간 조금 뭐 지금 훈련 중이고 이래서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국방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약간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다. 국방비의 지출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은 꾸준히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1차 상승하고 나서 상장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조정 조금 받고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워낙 싸게 사셔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진단해 주셨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385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KCC고요. 43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지금 저희에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KCC 43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장 1.08% 빠지면서 41만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이번 주에 건자재 흐름 좋았습니다. KCC는 근데 다소 횡보하면서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자재가 뭐 굉장히 좋아지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작년에 지을 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다 지었고요. 뭐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물론 이제 재건축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조금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건설 경기가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국내에서는. 물론 KCC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뭐 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방 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선에서는 한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CC도 종목 진단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건자재 업황이 요즘 공급 과잉으로 다소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후밀님이 남긴 종목인데요. 산성 LNS입니다. 산성 LNS 3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산성 LNS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9% 빠지면서 32,4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비중 50% 실리고 있습니다. 3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주식이 제가 사기만 하면 내려가요 라고 하시면서 좀 걱정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최근 이 산성 LNS 등 화장품주들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화요일에 최고점 35,800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고점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지만 지금 하락을 하면서 다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성 LNS 함께 진단해 주시죠.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자회사인 프로스테믹스가 조금 좋게 이제 주가가 좀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개발한 신규 화장품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서 프로스테믹스가 좀 주가가 좋았죠, 차트가.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모회사인 산성 LNS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산성 LNS가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뭐 이게 마스크팩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뭐 그건 좀 많이 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마스크팩 지금 너무 많아졌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리더스 마스크팩을 초창기에는 많이 사갔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따이공 매출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2만 원을 넘게 갔던 주식이 지금 거의 지금 다시 뭐 2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4만 원 정도가 맞지 않겠나. 4만 원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6,000원 정도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서 뭐 산 가격 정도, 매수가 정도 오시면 뭐 손실 안 보시는 정도에서 끊고 가시는 게 맞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주봉인데 지금 엄청난 산을 그렸죠. 예, 그렸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이 마스크팩 시장은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따이공 규제가 좀 있고, 최근에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6,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은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매수가가 그 근처시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그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이 단기 반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지금 골판지 부분이랑 그 마스크팩 부분, 화장품 부분을 좀 뭐 회사를 지금 인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너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많이 가야 한 4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성 LNS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에서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133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맥널티고요. 22,75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 오늘장 4.99%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26,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지금 V자 반등 나타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면 더 돌파할까요? 일단은 뭐 이쪽은 커피 관련된 회사로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죠. 이제 물론 동서가 있지만 이쪽은 약간 원두커피 쪽이니까,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사업들도 좀 추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기업 내용은 뭐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올라가다가 사실은 좀 다시 좀 눌린 상황입니다. 눌렸다가 뭐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죠. 그래서 좀 거래량을 다시 실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27,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또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3월 10일 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27,000원대를 잘 무사히 뚫고 지금 이제 정고점이 3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가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진단해 주셨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데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마님이 팅크웨어 진단 부탁드렸습니다. 16,5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계신데요. 팅크웨어 오늘장 4.13% 오르면서 11,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신데 5일선, 21선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등 조금 더 이어나갈까요?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관련된 뭐 회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량 용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아이나비라고 해서 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그쪽으로 지금 뭐 조금 신제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시장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회사 시장이죠. 이렇게 지금 뭐 핸드폰도 다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면 지금 이쪽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도로 빠졌죠. 그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오르기 직전까지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하향 추세를 지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바닥은 뭐 한 10,000원 정도면 잡은 걸로 보고 있고요.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한 12,5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거보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호재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재료들이 좀 부족한 기업이고 기관들이 여전히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12,500원 정도에서 한번 끊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꽤 있었죠. 근데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일본의 BOJ 회의를 또 더불어서 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흐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업종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악재들도 있을 수 있고 호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2월 달에 나왔던 악재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뭐 하나의 무슨 뭐 호재와 악재에 의해서 장이 좀 많이 출렁이는 뉴스에 좀 약간 민감한 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만약에 뭐 45불 이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유가는 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또 무슨 그 산유국들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슈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사실은 뭐 주식을 할 수가 없죠. 뭐 항상 주식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약간 겹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지난주와 전략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한 3가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 OLED 장비주는 지난주에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조정을 잘 받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은 좀 빠지면 오히려 사서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중에 이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솟아올랐지만 뭐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눌리면 또 살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나 뭐 비아트론 이쪽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여전히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트론 바이오가 올라가다가 뭐 다른 게 또 빠지면 다시 올라가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조금 그나마 바닥에서 돌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에스텍 파마라든지 뭐 아미코젠, 뭐 에이티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지루하게 행보를 좀 보였는데 하락을 좀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조금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에코프로도 오늘 좀 들어줬고요. 상하프론테크도 좀 올라왔고 우리 산업은 약간 이제 뭐 그저께 빠진 정도만 올라왔는데 이런 쪽들 여전히 전기차 관련주들 이슈는 계속 될 수 있다.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참고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도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포트폴리오 맡겨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